오, 근데 뭐죠? 이거 지금 MC 정혜성 씨께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싸우게 될 거고, 그럼 정숙 씨가 너 전 여자친구 만날 때는 화낸 적 한 번도 없다며 왜 나한테는 화내? 라면서 싸우게 된대요. 야, 정혜성 씨 뭐죠? 갑자기 영혼이 다른 데 갔다 돌아왔나요? 진짜 맞는 말인데? 정혜성 씨 플러스 3점 드리겠습니다. 뭐죠? MC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숙녀 특집 3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 MC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아무개님께서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 저 MC 아무개님은 또 시작부터 뭐 푸콘 오빠가 몇 살이었죠? 10살 차이네? 좋아요. 뭐 이런 드립을 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분 배우시죠? 저분 연기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네. 도돌님이 싫어한다뇨. 그냥 조금만 더 이제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느낌. 자, 모든 솔로 분들이 밤이고요. 야외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사계 민박의 대망의 첫 번째 선택 순간이라고 하네요. 스며드는 중이냐고요? 제가 저 아무개 씨한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분 한번 궁금하다. 저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낯솔 사계 MC 검색해 볼게요. 제가 저분 성함은 정혜성님인데 미인이세요. 당연히 뭐 미인이시고 91년생 35살이시고 이분은 첫 번째 기사가 낯솔 사계 과한 리액션 논란 아직도 악플받아. 이게 첫 번째 기사네. MBTI가 INFJ인데요? I 성향이면은 되게 안 나대는 성격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대시지? 도돌림 얘기 아닌가요? 악플에 선두주자. 제가 무슨 악플을 달아요? 악플 달진 않죠. 이제는 데프콘도 리액션을 안 받아준다고. 어쨌든 이렇게 MC 아무개 씨가 이제 아무개 씨가 아니죠. 정혀이성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INFJ 좋아하거든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혀이성 씨. 오늘의 데이트 결정은 여자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공용 거실에서 남자들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공이네요. 자, 미스터 공이 공용 거실에 입장을 했고요. 미스터 공은 멋쩍은 미소를 띄우면서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랑 대천 해수욕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뭐 말이 좀 이상하죠? 굉장히 긴장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기다리는 여자분들의 얼굴이 카메라로 한번 쫙 훑고 지나가는데 이번 기수가 진짜 여자분들 비주얼이 역대급이긴 하다. 다 예쁘시네. 그런데 미스터 공을 고른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우, 망했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서네요. 미스터 서의 마음속에는 14기 영자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7기 옥순이라고 합니다. 7기 옥순 씨도 참 그 얼굴이 아까워. 왜 하필 저 얼굴에 그 영혼이 들어갔을까 좀 아쉽죠. 7기 옥순 씨도. 자, 미스터 서가 공용 거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선택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서 씨는. 자, 서 씨는 뭐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랑 대천 해수욕장 같이 가시죠 라고 짧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14기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국화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MC죠. 정혀이성 씨께서는 막 잔치로구나. 잔치로구나. 호호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혹시 그 편집본을 따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 이 제작진 분들께서 MC 없는 버전도 따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혀이성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혜성 씨가 말할 때마다 한바구음을 지으시는데 츤데레신가요? 어, 어느샌가 이게 애정이 생겼나? 나도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게요. 얼굴을 봤는데 웃음이 나네요. 뭘까요, 이 감정은? 경리 표정이 경리 씨도 표정이 참
관리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이어폰 끼고 보는데 짜증 유발이다. 조금 그 보이스가 좀 따로 놀긴 해요. 그쵸? 톤이. 이거 근데 나솔 사계를 보고 있는데 참가자들보다 MC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지금? 정들겠어 정효희성 씨랑.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조네요. 왕년엔 굉장히 멋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아저씨가 된 남자죠. 자 미스터 조는 공용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조는 수줍게 저와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실 분이라고 얘기하네요. 와우 24기 현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현숙 씨 얼굴에다가 뭘 좀 하셨나? 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촌스러움이 좀 없어진 느낌? 24기 때보다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 현숙 씨는. 와우. 잠시 후에 26기 영자 씨도 미스터 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26기 영자였다면 26 정숙이랑 안 겹치는 거를 1번 목표로 했을 텐데 그거는 좀 이룬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류라고 부를까요? 미스터 지라고 부를까요?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죠? 이 남자만 나오면. 어쨌든 미스터 지입니다. 저도 참 짓궂은 것 같아요. 미스터 지 씨가 원하는 상대는 24기 현숙이라고 합니다. 없지롱 이미 떠났지롱. 자 미스터 지 씨는 공연거실에 입장을 했고요. 나랑 대천해수욕장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창씨 개명을 시도한 남자를 고르진 않았습니다. 미스터 지 고독 정식 확정. 이, 이미 낙오가 예상되는 분께 너무하신다고. 이 댓글이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떻게 낙오가 벌써 예상이 돼요? 잔인하시네 진짜. 자 그리고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자기소개를 보고 제일 쎄한 남자 1위에 랭크했던 사람이죠. 바로 미스터 차입니다. 이 남자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도록 하죠. 미스터 차의 마음속에는 26기 영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미스터 차는 공용거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차 씨는 본인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혹시 미스터 차랑 대천해수욕장 가실 분 계신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자가 본인을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 걸 좀 참을 수 없거든요. 마이너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7기 옥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 7기 옥순 씨가 최종 커플이 된 적이 있어요? 없죠? 7기 옥순 씨는 선택의 이유로 차 씨의 귀걸이를 얘기합니다. 귀걸이를 한 걸 보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범생이 느낌이 아니라 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셨대요. 근데 저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저는 막 그다지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최커는커녕 최종 선택도 한 적이 없다. 남자를 좋아하는 게 맞긴 맞나? 7기 옥순 씨가? 좀 그런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좀 드네요. 취향도 난해하다고. 자 마지막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최네요. 이분도 좀 순수한 외면 안에 좀 쎄한 좀 성향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쵸?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여자 싫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저의 공분을 샀었죠. 지난주에. 자 미스터 최는 공연거실에 입장을 했고요. 본인이 원했던 26기 정숙 씨가 미스터 최를 골랐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선택이 끝났고요. 여자들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까 미스터 서가 미스터 공이 이제 한 편도 받지 못한 거를 약간 놀렸어요. 근데 너무 하찮아가지고 제가 거론드리진 않았는데 미스터 서도 약간 쫌생이 기질이 있는지 거기에 이제 마음이 계속 걸렸나 봐요. 여자분들이 돌아가자마자 아까는 내가 놀려서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네요. 그래도 사과하셨으니까 이제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스터 공도 이제 대인배입니다. 부럽다. 원하는 두 분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선택받지 못한 이제 뒷방 늙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짜장면 맛있게 먹자라고 또 의지를 다집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서 씨는 연애 프로를 잘 안 보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솔과 낯솔 사계를 한 편도 보지 않고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미스터 서는 원래는 국화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국화를 지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화가 나를 선택했다. 근데 이게 웬걸
기분이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는 솔로의 도파민이죠. 자,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뒷방 늙은이들은요, 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가 원했던 여자가 누구였냐, 뭐 24기 현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는 얘기죠. 그리고 미스터 G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24기 현숙밖에 없는데 원래는 처음에 아무도 현숙을 고르지 않았다가 자기소개 이후에 현숙이 급부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미스터 G도 자기소개 이후에 현숙에게 끌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G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약간 좀 얼빵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24기 현숙 씨를 정말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첫 등장하실 때 요쪽에 이제 레이스가 있는 옷과 청바지를 입었는데 기본템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산뜻했다라고 현숙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G 씨는 이상형이 이제 흰 피부를 가진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작지 않은 눈도 가지고 있다. 와, 근데 이게 좀 궁금하다. 이번 4기 최고의 여자 출연자 한번 뽑아볼까요? 최고의 여자는 누구? 근데 이게 보기가 4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잘라야 돼. 일단 첫 번째 7 옥순, 두 번째는 14 영자, 세 번째는 24 현숙.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두 분 있죠. 그 26기 듀오 있잖아요. 그분들을 뺍시다. 그분들 빼고 또 누구 있더라? 한 명 더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국화 씨죠. 국화 씨가 있어. 26 영자 괜찮다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그 최고 매력녀 반열에 들 수 있나요? 근데 채팅이 좀 제가 디테일하게 봤는데 26 영자는 괜찮다는 건 26개 다른 분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나는 그 유튜브 설문조사가 4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굴 뺄까? 26 영자를 넣으려면 한 명을 빼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제 주대 있게 가겠습니다. 7 옥순, 14 영자, 24 현숙, 4개 국화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매력녀는 누구인가? 자, 설문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누굴까? 최고의 매력녀. 26기 영자씨 팬들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26기 영자씨는 빠지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14 영자씨가 선두로 치고 나왔네요. 어쨌든 요것도 이제 밥 뜸 들이듯이 뜸 들이고 있다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미스터 선은 여자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절세미녀 두 분을 양옆에 껴놓고 다대일 데이트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2대1 데이트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커플이죠. 미스터 차와 7기 옥순 씨가 데이트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보면은 7 옥순 미스터 차가 사실 제일 세. 둘 다 그 쎄함을 지니고 있어서 그 쎄함의 시너지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분이 데이트를 출발했고요. 미스터 차에 차량이 나옵니다. 미스터 차는 대뜸 특이한 옷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옷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특이하기 위한 특이함이야, 그쵸? 좀 별로야. 근데 미스터 차도 나도 뭐 좀 특이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기 옥순 씨도 미스터 차를 자세히 보니까 단조로운 스타일만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 평범한 것보다는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얼핏 보였대요. 근데 미스터 차 씨가 이게 뭐 멀티가 안 되나요? 말씀하시면서 운전을 하다가 뭐 주차장으로 뭐 이상한 데로 갑자기 들어가 버렸네요. 근데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됐거든요. 7기 옥순 씨가 일은 보통 몇 시까지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스터 차가 또 얘기를 하다가 길을 또 잘못 들었다고 해요. 멀티가 안 되시네, 확실히. 근데 미스터 차 씨는 본인이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 게 탄로가 나가지고 의기소침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7기 옥순 씨가 웬일이죠? 저는 전혀 그렇게 뭐 안 좋게 보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면서 미스터 차를 다독여줍니다. 7기 옥순 씨가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원래? 그리고 미스터 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운전하랴, 대화하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길도 잘못 들었는데 옥순 씨가
다독여줘서 반전 매력을 볼 수 있었다라고 미스터 차는 얘기해요. 근데 이런 점은 좀 좋은 것 같아. 저도 예전에도 경험을 해봤고 지금 감정이입을 해보면 운전을 보통은 남자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 잘못 보고 길 잘못 들고 했을 때 진짜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개 난리 부리는 여자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아,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 내비 그걸 못 보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뚝떨이죠. 근데 이제 칠기 옥순 씨처럼 하면 정이 찰싹 없던 정도 찰싹 붙죠. 미스터 차가 김기수 같다고요? 김기수가 누구지? 우와. 검색을 하자마자 웃음이 터지기가 쉽지 않은데 보자마자 웃음이 좀 터지네요. 죄송합니다, 김기수 씨.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미스터 차와 칠기 옥수는 쇼핑 방법도 다릅니다. 미스터 차는 보통 온라인으로 쇼핑을 다 하고요. 칠기 옥순 씨는 옷을 살 때 오프라인 쇼핑을 즐겨 하신다고 해요. 미스터 차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남는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칠기 옥순 씨가 디테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아낀 시간에는 보통 무엇을 하냐? 미스터 차는 살림을 한대요. 근데 칠기 옥순 씨가 갑자기 살림을 하죠? 라는 말에 이게 몸을 돌려가지고 미스터 차 쪽을 바라봅니다. 이거 약간 긍정 신호긴 한데 몸 돌리는 거. 도돌리님은 왠지 오프라인으로 살펴본 다음에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살 것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저는 쇼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건 슬리퍼가 제가 최근에 찢어져가지고 슬리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버켄스탁이라고 칠게요. 버켄스탁에서 쭈루룩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또 다른 데서 또 몇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매장들이 다 모여 있는 백화점을 근처에서 찾은 다음에 거기를 한번 날 잡아서 가요. 그래서 그날 한번 신어보고 다 체크해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삽니다. 더 싸게. 저 염탐하시나 보네. 어떻게 잘 알죠? 그리고 미스터 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림하고 청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칠기 옥순 씨는 되게 의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집이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자취를 오래 했고 제가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의 집을 많이 놀러 가 보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 보는데 보통은 남자 집이 깨끗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여자 집은 극과 극이다. 여자 집은 진짜 깨끗하거나 진짜 더럽거나 둘 중 하나야. 여자분들이 뭔가 중간이 없어. 근데 남자들은 약간 거의 이제 중간은 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자분들이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미스터 차는 한 가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좀 깔끔을 떠는 스타일인데 그런 깔끔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될까봐 걱정은 좀 있으시대요. 근데 칠기 옥순 씨는 오히려 좋대요. 나보다 더 깔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네가 다 치워라고 짬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죠? 칠기 옥순 씨 되게 호의적인데? 그리고 칠기 옥순 씨는 깔끔한 남자? 매력 있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작정했나? 옥순 씨? 자, 그리고 두 분은 뭐 횟집인가요?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미스터 차는 식당에 오자마자 안경을 벗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사실 이렇게 눈이 좋은데 컨셉으로 패션용으로 안경을 끼고 나온 거래요. 미스터 차 씨 마이너스 3점 드리겠습니다. 컨셉 안경은 좀 그렇죠. 칠 옥순이 집사를 구하는 느낌이다. 근데 뭐 집사라도 구해야죠 이제는. 칠기 옥순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차가 이제 나한테 연애 세포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나는 솔로의 지금 3수째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깊어지신대요. 근데 칠기 옥순 씨는 연애 세포가 없다기보다는 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좀 속도가 느리다.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근데 지금 42살 아닌가요? 42년째 사람을 알아가는 중인 거면 조금 빨리 해도 되지 않을까?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42년간 모쏠이면? 옥순 씨는 짧게 보고서는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못 하시겠대요. 그럼 나는 솔로에는 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짧게 보고 빨리빨리 해치우는 곳인데. 그래서 옥순 씨는 나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스타일인데 미스터 찬은 어떤 스타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45살이 되면 이제 확 간다. 저주네요. 아니 근데 지금 칠기 옥순 씨 너무 예쁘셔, 그쵸? 그러니까 3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가는 구간이 오긴 와요, 확실히, 그쵸? 그러니까 참 이게 본인이 영원히 예쁘고 영원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간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쯤 됐으면 그냥 좀 빨리 골라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칠기 옥순 씨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 친구로 두고 오래 보면서 좀 결정을 하고 싶을 정도래요. 그만큼 천천히 하신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미스터 차는 저는 근데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라는 주의래요. 진짜 예쁘긴 하다. 예쁘시긴 한데 영원하진 않잖아 그게. 근데 또 이게 그런 게 있어. 잘생기고 예쁜 거는 영원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진짜 연세가 많으신 형님 누님들도 꽤 있거든요. 지인으로. 근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자의 외모가 뭐 20, 30대 때가 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들 20, 30대가 지나면은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잖아요. 근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그 또래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예쁘고 잘생기면.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거는 유통기한이 없어. 못생겨지지 않는 한. 끝이 없이 계속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고 대우를 해주거든요. 인기 많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이 값을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돼.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20, 30대 만나고 싶어 하고 철없이 굴고 연애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비주얼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보면 43세 모태솔로 옥수님 아직도 매력 있어요. 뭐 예쁘시죠? 칠기 옥수님은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예쁜데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5년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그게 있어. 훅훅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천천히 늙어가다가 어느 순간 확 늙어. 고생을 하거나 뭐 하면. 근데 갑자기 또 MC 분들의 만담 시간인데요. MC 데프콘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그 최고의 MC죠. 정혀이성 씨께서 너무 멋진 말이다 오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왜 저 그 오빠 소리가 좀 듣기가 싫을까 나는. 사석인가요? 사석에서 술 한잔 하셨나요? 뭐 명언이다 좋은 말이다 오빠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도돌리님은 끼 부리는 여자가 싫으냐? 끼 잘 부리면 좋죠. 근데 끼를 못 부리는데 자꾸만 부리니까 이제 갑분싸가 되면 싫죠. 끼 잘 부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중간 결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번 사계 최고의 매력녀는 누구인가? 7기 옥순 씨가 14%, 14 영자가 29%, 24 현숙이 38%로 현재 1위고요. 사계 국화 씨가 19%네요. 그러니까 24 현숙 1등, 14 영자가 2등, 국화 씨가 3등, 7기 옥순 씨가 4등이네요. 근데 다들 현숙 씨가 좀 귀여워 보였나 봐요. 나이가 깡패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현숙 씨도 30대 후반이시지 않나? 하긴 근데 이게 제일 어리긴 하니까. 근데 그 남녀 사이에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미스터 차의 발언에 옥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전혀 안 만나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미스터 차는 여자 지인만이 존재한대요. 그게 여사친 아니에요? 그러면? 미스터 차는 얘기합니다. 여자인 직장 동료나 동창이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특히나 1대1로는 보지 않으신대요. 옆모습을 보니까 원숭이 거다. 옆모습이 예쁜 스타일은 아니죠. 그쵸? 옆모습은 칠기 옥순 씨가 진짜 입체적이시던데. 근데 미스터 차는 이성적 호감이 없으면 뭐 여자로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돌이가 돼버리셨대요. 칠옥순이 옆모습이 사기다. 그러니까 이 진짜 너무 입체적이시던데요. 코가 진짜 뾰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 차는 그 애매했던 칠기 옥순 씨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 있게 물어봅니다.
좀 천천히 알아보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그런 기간이 있네요. 근데 그 기간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정해놨으면 42년간 모태솔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칠기 옥순 씨는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근데 그래도 1년은 지켜봐야 상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대요. 1년간 썸을 타겠다는 뜻인가? 쉽진 않겠는데. 근데 사람이 좀 섣부를 필요도 있어. 그냥 용기 가지고 그냥 두들겨 보지 않고 가볼 필요도 있는데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좋은 시절 다 갔지 뭐. 20대에서 지금 뭐 사실 칠기 옥순 씨가 연애를 시작하신다고 해도 기적적으로 20대 때 하는 30대 때 하는 사랑과 같을 수는 없죠. 그 설레임이라든지 떨림이. 그리고 칠기 옥순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대요. 옥순 씨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인생의 목적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인생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이 정도 만나려고 여태 기다렸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모쏠이라면.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등신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잘난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모질이고 얼마나 등신인지를 알아야 돼. 자기 객관화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모든 일이 다 그래. 연애도 마찬가지고. 꺼져. 왜 나와 계속 저거. 저거라뇨.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미스터 차 씨도 정말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결혼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나만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늙는 게 무서워서 그런 이유들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대요. 10년만 지나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지. 사람은 점점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영원히 살면 몸은 버텨도 정신이 영원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갈수록 초라해지고요.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 내가 쓰러질 때 같이 옆에서 쓰러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줄 짝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는 거야 이분들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지. 결혼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럼 낯설을 나오면 안 된다. 여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쵸? 참 철없는 소리만 한다. 쿨병이다. 맞아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우니까 결혼을 하는 거다. 이게 사실 센 척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서 칠기옥순 씨는 혼자 늙는 게 무서우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당연히 무섭죠. 저는 무섭습니다. 혼자 늙는 게. 그래서 미스터 차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좋지 않고 무섭대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얘기가 나왔는데 칠기 옥순 씨는 답변은 하지 않고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스터 차가 귀걸이를 하고 있더래요. 칠기 옥순 씨는 혼자 늙는 게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무서우신가 봐. 어쨌든 칠기 옥순은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얌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대요. 근데 귀걸이가 좀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다. 나이 들수록 점점 친구고 가족이고 옆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새로 채우는 것도 참 어렵다. 사실 체면을 버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체면을 내려놓는 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40대, 50대 돼가지고 나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친하게 지낼래? 하기가 조금 쉽진 않잖아, 그렇죠? 나의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직함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오케이,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걱정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주변인,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차는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차의 추구미는 완전한 테토남이래요. 아니죠? 쌉 애견남이죠? 현실은? 미스터 차는 이야기해요. 가죽 옷을 입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자신의 추구미래요. 그리고 미스터 차가 본 칠기 옥순의 첫인상은 도도한 고양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대요. 그리고 미스터 차는 그런 도도한 고양이가 자신의 취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차의 인터뷰입니다. 칠기 옥순 씨가 체구는 작은데 단단한 카리스마가 있대요. 그래서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칭찬이네요. 저 둘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그러게요. 뭐 두 분 다 성향도 얼추 맞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이제 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칠기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도 깔끔을 떠는데 뭐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느끼셨대요. 근데 칠기 옥순 씨가 생각하는 그 남사친에서 남친이 되는 그 방식을 좋아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셨대요. 근데 그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바꿔볼 만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어, 호감이 뭐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보류해요. 라고 칠기 옥수는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당신 입맛에 맞는 완벽한 남자가 어딨어. 이 정도면 되게 잘 맞는 거지 솔직히. 근데 다음 선택 때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 같대요. 그게 무슨 보류야. 아웃이지. 와 진짜 이 데이트와 그 인터뷰 하나로 왜 40년이 넘게 모쏠인지를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100점짜리 남자를 찾는구나. 100점짜리 남자는 없죠 세상에. 어? 근데 이게 웬일이죠? MC 정효이성 씨께서 칠기 옥순 씨 인터뷰를 보더니 모태솔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정효이성 씨를 꽤 여러 번 봤는데 처음으로 맞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완전 처음이거든요. 우리의 MC 꿈나무 정혜성 씨. 이제야 제가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리네요. 정혜성 씨 플러스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왜 모태솔로인지 알겠네요. 자, 근데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간식을 좀 먹어볼까요? 뭘 먹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한 겹씩 뜯어지는 18겹 밀푀유 식빵.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추천받고 제가 이제 뺏어 왔습니다. 여기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라던데. 자, 이름이 뭐였죠? 밀푀유 식빵이었나? 뭐였지? 데워왔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한 겹씩 뜯어진다대. 오, 오왕. 이렇게 뜯어지는구나 결대로. 오. 예전에 최화정 씨가 맛있다고 했어요. 맛있네. 맛있는데?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한 겹씩 먹으라고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럼 두 겹씩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데? 맛있다. 이 식빵은 하나가 더 있거든요. 18겹 밀푀유 식빵입니다. 추천드리니까 꼭 드셔보세요. 지금 뭘 드셔도 얼굴이 안 부어요? 부럽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 외모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붓겠죠, 아무래도? 어디서 사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삥 뜯어온 거라서 제가 물어보고 구매처를 알려드릴게요. 컬리에서 산다 그랬나? 맛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인 식빵이랑은 좀 다른데 밀도가 높아요. 뭔가 식빵이 약간 맥주 거품을 마시는 느낌의 질감이라면 얘는 굉장히 쫀쫀한 마이크로폼 같은 느낌이랄까? 식빵보다 되게 그 입자가 쫀쫀한데 부드러워. 그리고 딱 먹자마자 우유 향 되게 많이 나고요. 일단 요게 한 겹씩 뜯어지는 게 요게 재밌어. 식감이 우유 향 많이 나고 보통 갓 구운 그 식빵을 쫙 뜯어 먹으면 약간 닭고기 뜯어 먹는 그 질감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닭고기 계열은 아니고 소고기인데 소고기 질감인데 약간 치맛살 같은 느낌? 소고기 치맛살 같은 질감인데 훨씬 부드럽고 맞아요. 버터 향도 많이 나고 쪼르르륵 맛있는데요? 되게 맛있어서 잘 먹게 되네요. 이것은 제가 오늘 훔쳐온 18겹 밀푀유 식빵입니다. 이제 제가 요 훔쳐온 친구한테 구매처를 물어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와, 한 겹씩 먹다 보니까 맨 밑 한 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쌓아 올렸던 재산도 잠깐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바닥을 보인다. 아껴야 잘 산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18겹 밀푀유 식빵이었다. 아까 이만큼 있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아 맛있다 하고 흥청망청 먹어버리니까 바닥이 드러나잖아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아껴야 잘 삽니다, 여러분들. 아끼세요. 맛있구만. 식빵에 너무 무거운 의미가 있다고. 이게 우리네 인생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 인생도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선대의 종족 번식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생이. 버터가 듬뿍이라 한 장씩? 광고 문구 같네요. 낭비벽인 저에게 뼈아픈 직원이다. 그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었나요? 그냥 해본 얘긴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석갈비? 석갈비가 뭐지? 어쨌든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데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터 최하고 26기 정숙이네요. 미스터 최는 질문을 합니다. 저를 왜 골랐냐? 내가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정숙 씨는 안 그래도 데이트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대요. 자기소개할 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숙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린 남자이기 때문에 기센 여자랑은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걸리더래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26기 정숙 씨가 굉장히 기가 센 여자라는 걸. 그리고 미스터 최는 26기를 안 봤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만의 기준이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6기 정숙님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가 센 느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26 정숙이 기가 안 세면은 누가 기가 세죠? 이 정도로 기를 탐지를 못하는 정도면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라도 좀 차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기 센 거, 기 약한 거를 감지를 못하시네. 그리고 정숙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가 좀 셀 뿐 무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숙 씨도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무례함이 있죠, 정숙 씨가. 정숙은 기 센 거보다는 드센 게 아닌가. 드세기도 하고 기도 세죠. 기 센 거보다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고. 26기를 봤다면 솔직히 막 되게 좋은 인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어. 정숙 씨한테. 꼽주는 것의 달인이다. 그리고 정숙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직 대단히 가깝지 않기 때문에 내 말투도 나긋나긋 한결 부드러운 상태인 것은 좀 감안을 해달래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사귀게 되면은 나는 센 여자는 무섭다라는 정도의 남자라면 나는 화를 낸 게 아닌데 혹시 오해를 할까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된대요. 본인의 말투가 좀 거칠기 때문에. 고쳐 그럼 이 양반아 말투를. 이걸 말이라고 해? 고치면 되지. 그 정도로 걱정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상대방이 화를 그 상처를 받든 말든. 그 정도면 고치세요 좀 정숙 씨.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면 겐세이를 엄청 건다. 그러니까요. 이번 회차도 정숙이 말을 거슬리게 한다. 그러니까 거슬리네. 그래서 미스터 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좋다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 사실 그 정도로 여리진 않은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여려 보여요. 그냥 정숙 씨가 그냥 좀 예쁘장하니까 덮어놓고 좋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뭐 좋은 결과 얻기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최랑 26 정숙이 사귀잖아요. 한 10번 만나면 미스터 최 씨 멘탈 깨져서 10번 중에 한 5번 울걸요? 그 정도로 멘탈 약해 보이는데. 미스터 최는 저도 뭐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말투는 좀 세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좀 센 말투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처 입으실 것 같은데 정숙 씨가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토라질 것 같아. 말투 하나에도. 그리고 미스터 최는 정숙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근데 26기 때 최종 커플이 되셨었잖아요. 라는 말을 꺼내고요. 최종 커플이 됐는데 잘 안 됐고 새로 나왔는데 혹시 또 새로운 각오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요. 정숙은 이야기합니다. 최종 커플 이후에 현실 커플까지 됐었으나 결혼까지는 못 간 거래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정숙은 깐족거리고 26 영자가 기존세 끝판왕이다. 영자 씨도 보통 아니긴 해요. 웃긴 게 26 정숙님은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말투 때문에 헤어진 거던데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듯. 나는 원래 이래의 전형적인 사람. 근데 나를 잃지 않는 연애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잃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잃어야 되는 것조차 난 원래 이런데? 라고 할 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숙 씨가 훨씬 더 예뻐야 돼요. 그 본인의 거친 말투도 나 원래 이래. 네가 좀 참아야 돼. 라고 할 거면 훨씬 더 이뻐야 돼, 사실. 이 정도 이뻐서는 쉽지 않죠. 그쵸? 그리고 미스터 최는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자 알아보지도 않을 건데 뭐 이딴 드립을 치거든요. 연애 진짜 못할 스타일이다. 그쵸? 그냥 앞에 좀 이쁘장한 여자 앉아 있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가서 그 빼줬던 간이랑 쓸개를 다 회수하는 스타일이야. 미스터 최 같은 스타일이. 좀 처음에 덮어놓고 좋아하는 스타일. 제일 경계를 해야죠. 그리고 미스터 최는 또 뭐 질문을 해요. 최근 연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냐요. 그 사람 아닐까? 최종 커플? 아닌가? 또 있나? 26기 이후에? 근데 정숙 씨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뭐가 더 있었나 보네. 그러더니 본인은 얘기를 못하면서 반대로 저는 좀 여쭤봐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26 정숙은 이쁘장하지도 않잖아요. 뭐 그럼 뭐 어떻게 뭐 쭉 어떻게 팩트로 가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 분 찍어 바르고 나오셨는데 뭐 이쁘장하다 정도는 우리가 접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아 그래요? 저도 좋아하면 호구 마냥 다 퍼줘서 나도 깊이 대상이구나.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요. 게살 몽땅 조아님 마이너스 3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좋다고 다 퍼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 건 줘. 근데 안 줄 건 또 안 줘야 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싸움이 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어. 문제를 회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내 기분 풀렸다고 해서 뭐 그땐 미안했어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삐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좋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다 용인을 해주면 나중에 그거에 수반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내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사람한테 다 퍼주고 싶어도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일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 나이에 비해서 이쁘장하다. 근데 그렇기에는 다른 40대 분들이 훨씬 예쁘긴 하죠. 본인이 박보영 닮았다 하지 않았나. 정말 짜증이 났었죠. 그 얘기 듣고 저 박보영 참 좋아하는데 살 빠지니까 박보영이 사라졌다. 살이 빠지기 전에는 있었나요, 박보영이? 근데 역시나 미스터 최는 본인은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정말 스윗한 남자잖아요. 본인의 연애 썰을 얘기해 줍니다. 장기 연애를 했었는데 그게 10년 전이래요. 아,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에 다 맞추게 된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없으면 휩쓸려 다니게 돼요. 휩쓸려 다니는 연애는 절대 좋은 연애가 아니니까 좀 정신 바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기분이다. 게살 몽땅 조아님 연애 고민이 생기면은 저한테 DM 주세요. 제가 저 DM 주시면은 연애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단 건당 건바이 건으로 건바이 건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가 연애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 주세요. 근데 여기서 미스터 최가 얘기하는 장기 연애라는 게 2, 3년 정도를 얘기한대요. 2, 3년 정도를 장기 연애라고 부르나? 장기 연애면 그래도 뭐 한 4년 정도는 넘어가야 장기 연애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 미스터 최님의 그 연애에 대한 지론을 들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진짜 사랑 안 해봤을 확률 95%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 사실 한 사람과의 그 길고 깊은 관계를 영위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맥시멈 2, 3년이야 사실 그러면. 그렇죠. 4년은 넘겨야 장기 연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6기 정숙 씨는 본인의 뭐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고민 안 하고 마음에 불이 붙으면은 직진을 해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정숙 씨는 연애를 하면서 후회를 한 적도 있대요. 근데 뭐 후회 없는 연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후회가 다 남지. 그리고 미스터 최가 드디어 좀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불이 붙었다는 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텐데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정숙 씨가 꼽은 이별의 이유는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12조로 말을 했대요. 정숙 씨한테. 반대 아니야? 12조 말투는 정숙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12조로 말투를 썼을까? 남자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본인만 할까? 남자가 참다 참다 터지는 듯.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끝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러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끝까지 가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면서 내가 당한 걸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저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평소에 얼마나 12조로 말투를 했으면 끝에 끝까지 가서 그 남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시비를 거는 말투였을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니시 걸었다가 답변 오면 화내는 스타일이다. 본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정숙 씨가 당시에 빙의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빠 혹시 어디서부터 나한테 기분이 나빴길래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 쪽에서는 기분 나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지 뭐. 속마음 서로 털어놓지 못하는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노답 둘이 만난 거야. 근데 이거 정말 문장으로 치면 한 두세 문장이거든요. 정숙 씨가 자기의 지난 연애에 대해서 불과 두세 문장을 얘기했을 뿐인데 머릿속에 너무 그려져. 어떤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까지 갔을지가 너무 그려집니다. 자기 본심 얘기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개노답 커플이었던 거죠. 그니까요. 본인만 상처받았지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자기가 준 상처를 생각을 못해.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 특징이 내 주변을 봐, 다 피바다잖아. 나 정말 상처받았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주변에 있는 피바다가 사실은 타인의 피야. 본인이 준 상처 때문에 주변이 피바다가 된 건데 그 생각을 못하죠. 저런 사람들이. 와, 근데 이렇게까지 나이를 드시고 방송까지 나왔는데 자아 성찰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난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자, 그리고 이번엔 정숙 씨가 미스터 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갈등이 있었냐? 저 얼추 벌써 예상이 되는데요. 서로 본심 얘기 못하고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다퉜을 것 같은데. 진짜 개소름이죠? 저 작두 타야 되겠는데요. 와, 나 진짜 얘기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자마자 소름 돋았어. 미스터 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잘 안 다퉈요. 왜 안 다툴까요? 본심을 나누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맞아서 안 다투는 커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구여친이 됐잖아. 안 맞아서 헤어졌다는 뜻인데 그런 안 맞아서 헤어질 여자친구랑도 안 다퉜다는 거는 덮어놓고 우쭈쭈 간 거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정숙 씨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안 다퉜는데 왜 헤어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본심을 나눌 수 없었거든요. 미스터 최는 얘기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권태기래요. 자, 변명 잘 갖다 쓴다, 그쵸? 무슨 권태기야.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그냥 제가 예측하기로는 사귀었는데 서로가 진심 말하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점점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졌을 거야. 사이가 멀어지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걸 권태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좀 받고 자기랑 똑 닮은 자식한테도 상처를 받아봐야 거울 치료가 될까 말까 하다. 근데 그게 미리미리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저는 또 배웁니다. 둘 다 헛다리를 짚는 게 개소름이다. 누가 보면 권태기 커플은 다 헤어질 듯. 그러니까요. 권태기 난 저 변명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서로 줄타기 한다고. 아, 근데 너무 보이지 않아요? 이 둘이 그러니까 정말 겉도는 연애, 겉도는 대화만 했었다는 게 너무 보여. 근데 그렇게 수박 겉핥기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간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막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한데 저 가소롭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도 이제 권태기가 온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권태기를 좀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전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연애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권태기가 와도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면 돼요. 권태기가 왔네? 옛날처럼 예뻐 보이지 않네?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예뻐 보이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지나가요, 권태기가. 이상 저만의 권태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최는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헤어질 정도로 다툰 적이 없었대요. 멀었나 보지, 사이가. 거기서 정숙 씨는 또 이상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럼 미스터 최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편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얘기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스스로에게 뭐 세뇌랄까요? 근데 뭐 그렇게 되던데요, 저는. 금방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권태기. 근데 뭐죠? 이거 지금 MC 정혜성 씨께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싸우게 될 거고, 그럼 정숙 씨가 너 전 여자친구 만날 때는 화낸 적 한 번도 없다며 왜 나한테는 화내? 라면서 싸우게 된대요. 야, 정혜성 씨 뭐죠? 갑자기 영혼이 다른 데 갔다 돌아왔나요? 진짜 맞는 말인데? 정혜성 씨 플러스 3점 드리겠습니다. 뭐죠? MC 잘하시네? 수박을 겉만 핥으면 얼마나 맛이 없을까. 불행하다. 그쵸? 수박은 그 속살이 맛있는 건데 누가 빙의했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셨나 본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오늘 맞는 얘기를 두 번 하긴 하셨네요, 정혜성 씨가. 헤며드는 중인 노돌님이라고. 그러니까요. 저 친구 매력 있네. 역시 연예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정숙 씨의 인터뷰가 나와요. 되게 인상 깊었대요. 장기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본인에게 화를 내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다고 미스터 최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싸운 적도 별로 없다. 그 말인즉슨 말과 행동이 예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숙은 얘기했대요. 정말 모른다 진짜.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쩜 이렇게 모를까? 진짜 뭘 모른다. 그러니까 정숙 씨가 진짜 연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경리한테 남출들 DM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혜성 씨한테 DM 보내면 안 돼요, 도돌리님. 보내겠어요, 제가? 보낼 확률 0%입니다, 진짜. 그나마 화를 낼 때가 상대방에게 애정이라도 있지 화를 낼 가치조차 없이 정형이 떨어져 버린 거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상대방한테 화를 안 낸다는 건 아예 포기를 했고 정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불만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시려워서 못 내는 화를 못 내는 거. 그 두 가지거든요. 근데 미스터 최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해서 본심 내비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쓴소리도 못 듣는 타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 씨는 미스터 최가 배우 작감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꾸만 결혼을 못하고 연애 관계에서 파토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아이고 그리고 미스터 최도 역시나 가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숙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대요. 둘 다 서로의 뭘 보고 마음이 커졌을까요? 어이구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대체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연애를 해오신 걸까요? 둘 다 조카들 용돈들이나 주면서 혼자서 잘 살면 되겠다. 제가 그럼 두 분의 조카가 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조가 데이트를 출발한다고 하네요. 왕년에는 잘생겼지만 지금은 그냥 아재일 뿐이죠. 저처럼. 미스터 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두 분이나 와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이 너스레를 떱니다. 우리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하나 주겠다. 자연스럽게 해라.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미스터 조의 이제 고급 SUV죠. 포르쉐 까이엔 차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조의 취미가 백패킹인데요. 그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조의 포르쉐 까이에는 이제 고급 차량이잖아요. 이제 천장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돼 있네요. 저거 포르쉐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하려면 옵션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신가 봐요. 근데 영자 씨가 아주 드리블이 현란합니다. 저는 백패킹과 캠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하면서 최고의 스킬이죠, 사실. 상대방의 취미에 관심 있는 척 하면서 다가가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순간 24기 현숙 씨가 말을 끊습니다. 저는 어때요? 저도 백패킹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하면서 말을 끊습니다. 이 어린 게 아주 당돌해. 아주 근데 현숙 씨가 그 24기 때는 조용조용히 있더니 아주 당돌하게 언니 말을 끊어요. 그래서 미스터 존은 얘기합니다. 영자는 백패킹이 잘 어울리고 현숙이는 잘 안 어울린대요. 근데 실제로 현숙 씨는 등산을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넌 안 되겠다라면서 버리고 간 적이 또 있대요. 그래서 미스터 존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백패킹을 하면은 밖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냐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화장실에 예민한 편이죠. 언니들이 이쁘다 귀엽다 해줬더니 진짜 이쁘고 귀여운 줄 안다. 근데 실제로 영자처럼 생긴 여자분들이 백패킹을 많이 해요. 그 백패킹 관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차박은 많이 해봤는데 백패킹은 안 해봤는데 백패킹 재밌나요? 미스터 존은 보조개가 너무 예쁘다고요? 되게 뜬금없네 갑자기. 자, 그렇게 백패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 분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당이고요. 영자 씨가 미스터 조를 굉장히 유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근데 이게 뭘까요? 지금 미스터 조가 소맥을 제조하고 있는데 잔 하나에다가는 맥주를 먼저 따르고요. 나머지 한 잔에는 소주를 먼저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자 씨가 왜 순서가 다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미스터 조가 그러게요. 어지럽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녀들 앞에 있으니까 넋이 나간 건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자 씨가 미스터 조를 난처하게 만드는 안 좋은 질문으로 결론이 나버렸네요. 그리고 미스터 조는 영자 씨를 보면서 술 되게 즐겨 마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아니죠. 하지만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진실이 얼마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백패킹이 캠핑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고 산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올 때 올라가서 즐기고 등산객이 올라가는 시간에 내려온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는 산에서는 잘 못하죠? 뭐 예를 들면 관악산이라든가 전 관악산은 좀 가는 편이거든요. 종종. 그리고 조 씨는 얘기합니다. 영자가 눈빛이 살아있고 약한 느낌이 아니래요. 근데 반면에 24기 현숙 씨는 갓 태어난 아기 강아지 같은 느낌이래요. 야, 37살의 아기 강아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솔로 나올 만하네. 설악산에서도 자고 와요? 와우. 관악산 말고 감악산? 그거 처음 들어보네요. 감악산? 어디죠?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에 있다고. 와, 이거 뭐야? 출렁다리가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진짜 많이 출렁거리겠는데요? 여기 출렁다리는. 제가 언제 한번 제 구독자분들 모시고 좀 등산 백패킹 한번 갈까요? 그래서 영자 씨도 얘기합니다. 현숙과 내가 완전 내가 봐도 180도 다르대요. 스타일이. 그리고 잠시 후에 음식이 나오는데요. 음식이 무슨 뭐 양철 바구니 같은 데다 나와요. 이게 뭐지? 해산물 드시러 오셨구나. 좋아용. 뭐예요? 이상한 걸 추진하려고 하시네. 괜찮아요, 점점. 여러분들 다들 이제 제가 재밌고 좋아서 그 구독도 해주시고 이게 라이브까지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제가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하면 이렇게 두 발짝 멀어지는 구독자들이시네, 다들. 저 약간 갑자기 그걸 뭐라고 하더라? 풍요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이 많은 지금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이 라이브 방에서 좀 고독을 좀 느끼네요, 갑자기. 너무나도 차디찬 반응. 이게 저거래요. 시푸드 보일링 한상이라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런 해산물 요리 데이트할 때 먹는 거 정말 최악 아니에요? 손으로 까고 입에 묻히고 막 부시고 막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잖아. 전 데이트 음식으로 이런 거 진짜 최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센스 없는 음식이야. 이런 걸 고르는 남자는 센스가 없는 남자야. 진짜 첫 식사로는 부적합하다. 최악이죠. 자, 이제 투표를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사계 최고의 매력녀는 누구인가? 1등은 누구누구누구 38%를 득표한 24기 현숙이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진짜 예쁜 여자가 돼버렸다. 24기 현숙은 최고의 매력녀로 인정합니다. 2등은요 23%를 득표한 7기 옥순이고 3등은 14기 영자입니다. 4기 국화씨는 18%로 꼴찌가 됐네요. 요 종료하겠습니다. 보통 뭐 먹어요? 첫 만남에? 기억도 안 나서 이제 저는 무조건 첫 만남에는 초밥 먹습니다. 초밥이 깔끔해요. 한 입에 쏙 들어가고 그런 거 작고 한 입에 들어가고 입에 묻을 일 없는 걸 먹어야 돼요. 첫 만남에는. 파스타도 괜찮은데 파스타는 계속 이제 좀 닦아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신경 안 쓰이게. 그리고 이거 약간 저만의 팁일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좀 어색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 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먹어요. 처음에는 에? 식당에 가서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먹는다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란히 앉아서 먹으면은 별로 안 친할 때도 되게 좋고요. 친해진 다음에도 나란히 앉아서 먹으면은 뭔가 더 밀접한 얘기 나누기 되게 좋아요. 저 믿고 한 번만 식당 가서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한번 앉아서 식사해 보세요. 느낌 되게 다를 거예요. 좋아요. 새우를 까는 것보다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낫다. 맞아요. 점심에 저녁에 드실 거면은 그 초밥 괜찮고 이제 술 한잔 하실 거면 이자카야 가면 깔끔하죠. 왜냐면 이자카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뭐 안주도 맛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자카야는 보통 어두워요. 어두운 술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뭐 화장이 녹아내린다. 머리가 뭐 풀이 죽는다. 약간 비주얼이 약간 무너져도 이자카야에서 티가 들 나. 그 분위기가 약간 이자카야 필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카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투표 한번 해볼까요? 첫 데이트에서 시푸드 보일링 한 상을 시키는 남자. 1번 참을 수 없다. 2번 참을 수 있다. 첫 데이트에서 시푸드 보일링 한 상? 이거 용납됩니까? 솔직히? 네, 시푸드 보일링이요? 입 주변 주황색 돼서 개화날 것 같아요. 새우 까먹다 꼬리 껍질 위에 낄 것 같아요. 진짜 웃기네. 수진님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와, 저 댓글에서 저는 그 진정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입 주변이 주황색이 돼서 막 화가 나고 새우 껍질에 찔린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 실제로 연상이 됐어요. 글솜씨가 거의 무라카미 하루키급인데요. 머릿속에 그냥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네. 좋아하면 참을 수 있다. 잘생기면 괜찮다. 맛있으면 참을 수 있다. 맛있어 보인다. 근데 데이트에서 먹기엔 좀 그래. 내가 시푸드 킬러라서 상관없긴 한데 내가 새우를 까야 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립스틱을 바를 필요도 없다고. 그쵸? 입 주변이 근데 약간 그 오버립으로 발리긴 하겠죠? 입 주변까지 다 주황색이 되긴 하겠죠? 자, 그렇게 24기 현숙 씨랑 26기 영자 씨가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요. 시푸드 보일링 한 상을 야무지게 먹고 있네요. 미스터 조 씨는 눈치도 없이 와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스예요 라면서 야무지게 드시네요. 딱 봐도 여자분들은 제대로 못 먹고 있어. 화장 무너질까봐. 잘생겨도 입 주변이 주황색 되어가지고 날 향해 웃어도 정 떨어질 것 같다고. 저 입 주변이 그러니까 주황색 이게 그러니까 발색이 되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파스타도 열심히 먹다 보면 입 주변이 그 빨갛게 되는데 그게 물티슈로 닦아도 잘 안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 사실 그래서 토마토 파스타도 데이트에 적합한 음식은 아니야. 색깔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 조 씨가 새우 껍질을 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4기 현숙 씨가 우리는 새우 건들지 말죠. 왜냐면 지금 미스터 조님이 까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린 그냥 받아 먹죠. 얘기를 합니다. 현숙이 많이 컸네. 와우, 근데 영자 씨는 다릅니다. 아니래요. 혼자 까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같이 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영자 씨,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푸드 보일링 한 상을 시키긴 했지만 조 씨도 사실 당혹스러울 거거든요. 당혹스러우니까 막 이 소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스야라든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건데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 새우라도 까줘요라고 얘기하는 여자보다 제가 같이 까드릴게요. 힘드시죠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훨씬 마음에 와서 좀 바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현숙 씨도 아차 싶었는지 새우를 까고 계시면 제가 먹여드리려고 했는데 헤헤 라면서 뭐 뒷수습을 합니다. 현숙이 머리를 좀 묶어줄래. 그러니까 이렇게 시푸드 보일링 한 상을 먹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놓고 있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현숙 씨가 여기 그 턱 라인이 좀 안 예뻤어. 24기 때. 그래서 가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26기 영자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근데 어떻게 26기 영자 씨는 26기 때도 그렇고 사계에서도 그렇고 데이트만 나가면 다대일이고 왜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기싸움을 걸어오죠? 기싸움을 거네 현숙이가. 그래서 현숙 씨는 저는 지금까지 1대1 데이트만 해봤기 때문에 2대1은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맞아. 원래 지금 다대일을 나왔으니까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 차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네가 내 말을 저는요 하면서 끊었잖아.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자 씨 뒤끝 있네. 진짜 웃기네. 야, 이거를 담아뒀구나, 영자 씨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현숙 씨는 물개 박수를 치면서 막 웃네요. 자기 욕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조 씨가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관상 좀 보거든요. 관상만 봐도 쎄한 사람들 딱딱 가려낼 수 있어, 저는. 조 씨는 먼저 영자 관상을 봅니다. 일머리가 있는 상이래요. 뭐 일머리 있으실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참을성은 부족할 것 같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약간 영자가 차분한 듯 하면서 의외로 좀 다혈질일 것 같긴 해요, 저도. 뭔가 거슬리는 부분을 봤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타입일 것 같다라고 조 씨는 또 포장을 합니다. 영자는 뭐 얼추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 씨는 얘기합니다. 영자의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래요. 그리고 조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자가 눈이 되게 높을 것 같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가 지금 본인 칭찬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영자가 이제 본인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약간 영자 씨가 말투가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다. 그리고 조 씨는 계속해서 예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막 말을 이어나갑니다. 영자는 한 번 별로인 게 보이면 바로 아웃 당하는 스타일일 것 같대요. 미스터 조는 관상이고 뭐고 패션이 꼴 보기 싫다고. 근데 영자 씨는 빵 터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라면서 깜짝 놀래요. 영자는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랬다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대요. 나의 잣대로 사람을 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 씨는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저주 아니야 이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눈매 자체가 그게 안 되는 눈매래요. 약간 영험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관통을 당하셨는지 영자 씨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대요. 민망해서.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좋았대요. 반박 불가 다 맞는 말이었대요. 미스터 조 씨가. 참을성이 부족하고 지난 경험으로 사람을 단정하기도 했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파악하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4기 현숙 씨의 차례입니다. 재밌는데 이거 관상풀이. 조 씨는 얼마나 후드려 패려고 하는지 일단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숙이 너무 동안 얼굴이고 아기 눈매를 가졌대요. 그래서 눈매가 미스터 조의 조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래요. 이건 뭐죠? 여자로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조 씨가 현숙 씨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 씨는 이런 관상을 처음 본대요. 와, 근데 이 세 분이 아까부터 얘기를 하시면서요. 식사는 하나도 못 하고요. 새우 껍질만 계속 까고 있어요. 이게 데이트 음식이 맞냐고. 결국은 잘 모르겠다 얼버무리고 끝난다. 그럼 사실상 그냥 영자 욕하는 걸로 끝났네요. 영자만 디스당한 관상쇼다. 와, 근데 현숙 씨가 근데 2대1 데이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미스터 조가 이야기합니다.
2대1 데이트 자체가 현숙님한테 좀 불리한 것 같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다는 건 영자 씨가 뭔가 조금 더 어필이 됐다는 뜻인가?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도 그럼 뭐 저한텐 유리한 데이트인가요? 라고 얘기하고요. 미스터 존은 웃음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미스터 존은 얘기합니다. 영자님이 아무래도 우위에 계신데요. 그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역관상쇼가 펼쳐집니다. 영자는 얘기해요. 미스터 조가 예민할 것 같대요. 근데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민하죠. 미스터 조는 얘기합니다. 예민 덩어리긴 했었대요, 원래. 그리고 자기소개 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초긍정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내가 좋아했던 팀원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그만두게 됐대요. 근데 나는 정말로 그 팀원들을 좋아했고 그 팀원들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대요. 좋아했으면 안 나갔겠죠? 그래서 그 단체 퇴사 사건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자 씨가 질문을 합니다. 본인을 바꿔보고 살아봤더니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냐라고 물어봐요. 미스터 조는 얘기해요. 훨씬 좋아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대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파워를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대요. 팀원들한테 백패킹을 가자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리더의 고충이긴 해요. 저도 리더 역할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담당자 직급에 오래 있었고 이제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옛날에. 다 나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닌 걸 알면서 사람이 성장하긴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성장을 했었고. 지금 구독자에게 백패킹 가자고 하는 더돌리님을 저격하는 건가요? 그니까요. 뜨끔하네. 그리고 현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만 봐도 내가 데이트 상대로 조 씨를 고른 것도 웃음이 엄청 많기 때문이었대요. 에? 근데 그 순간 미스터 조의 눈가가 촉촉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죠? 그래서 현숙은 얘기합니다. 이미 주변에 긍정의 에너지를 뿌리고 다닌대요. 조 씨가. 그 이야기에 조 씨는 진심으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조는 얘기합니다. 원래 현숙 씨는 나의 이상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오늘 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대요. 근데 현숙 씨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죠? 원래 저를 알고 나면 다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숙 씨 마이너스 5점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말아야죠. 우리가 다 같이 24기를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24기에서 인기 쥐뿔 없었잖아요. 지금 그나마 용 돼서 좀 인기 많아진 거지. 24기에서도 남자들이 다 현숙을 알았는데 다 안 좋아했구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마세요, 현숙 씨. 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아주 그냥 별말 아닌 거예요. 우는 게 웃기다. 얼씨구 현숙 씨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상형이 좀 바뀐 것 같죠?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미스터 조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자 씨가 보기엔 현숙 씨랑 저랑 12살 차이긴 하지만 겉보기 등급으로는 나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예, 훨씬 더 많이 나 보여요. 띠동갑 2바퀴 정도 돼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액면가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노코멘트 하겠다 라면서 매너를 지키시네요. 영자 씨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그쵸? 때로는 그 팩트가 굉장히 묵직할 수가 있다. 너무 아플 수가 있다. 잘 노코멘트 하셨네요. 오늘 데이트 재밌는데요? 버릴 게 없네, 데이트가.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장소는 백사장으로 옮겨지고요. 1대1 대화 시간이라고 해요. 첫 시간은 조랑 24기 현숙입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앉은 영자 씨는 또 그 특유의 말투로 질문을 해요. 그래도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죠? 조 씨는 내가 올 걸 알았냐라는 질문에 그냥 현숙 씨의 텐션과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술 많이 드셨네.
식사를 하긴 한 건가? 새우만 까다 가네요. 그러니까 새우를 까는 장면은 나왔는데 먹는 장면이 안 나왔어. 그쵸? 24 현숙은 얼굴이 동안이라기보다는 크지 못한 아이 같은 얼굴이다. 31기 광수처럼. 30일 광수가 누구였죠? 31기 광수가 누구? 광수야 힘내.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미스터 존은 얘기합니다. 나 이상형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인데 24기 현숙에게 사람 냄새가 엄청 난대요. 안 씻으셨나? 또 무슨 얘기죠? 게다가 또 사람 냄새가 너무 나서인지 오늘 강아지가 와서 현숙 씨의 발냄새를 맡고 갔대요. 그리고 현숙 씨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 솔로녀 중에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24 현숙이죠? 미스터 조가 원했던 건? 아니구나. 7기 옥수님이었대요. 근데 7기 옥순을 원했던 건 호기심이었대요.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모태솔로인 것도 궁금증에 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첫인상도 7기 옥순이고 데이트 선택도 7기 옥순이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스터 존은 얘기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내가 7기 옥순을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스터 존은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솔로를 보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요동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해를 하겠대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26기 영자와 미스터 조의 대화 시간이네요. 그리고 영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래요. 밤바다가 에메랄드 빛일 수가 있나? 조 씨는 영자랑 잘 맞아 보이던데 언감생심 현숙은 넘보지 말길. 근데 지금 상황은 현숙 씨가 더 들이대는 느낌이긴 해요. 그쵸?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 씨는 앉자마자 왜 나를 첫인상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봐요. 영자는 얘기합니다.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가 매력적이었대요. 그리고 게다가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얘기에 좀 꽂혔대요, 영자가. 거기다가 관상풀이까지 호감 포인트로 정립이 됐다. 근데 그 후에 두 사람 사이엔 정적이 좀 흐릅니다. 근데 그 정적을 참지 못하고 영자 씨는 현숙님이랑은 오래 대화하더니 나랑은 정적이 흐르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우, 피곤해. 그래서 미스터 조는 아까도 현숙 씨랑도 이렇게 얘기하다 끊기고 똑같았대요. 조 씨는 얼굴을 보면 딸 아빠 관상인데 딸 낳으면 이쁘겠다. 근데 뭔가 진짜 딸 아빠 느낌이 있긴 하다. 그리고 영자 씨는 얘기합니다. 결혼을 마음 먹었냐라고 얘기하고요. 미스터 조는 내년에 50대가 된대요. 와우. 그래서 유통기한이 다 한 느낌이라서 결혼을 마음 먹었대요. 조 씨가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해. 옛날엔 잘생겼었어. 그리고 뭐 내년에 50대 되는 거 치고는 좀 머리숱도 좀 풍성하시고 사실 남자는 40대부터는 좀 머리 싸움이 있긴 있잖아요. 일단 머리숱도 풍성하시고 뭐 그 나이대에선 나쁘지 않다. 지금 저도 저거 공감해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와서 결혼한다. 저도 좀 별로야. 사실 젊음이라는 게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젊음을 잃었어. 제일 가치 있는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 저 그 놀부심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힘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결혼한다. 진짜 별로죠, 그런 건.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빛나는 게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상대도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맞는데 나는 이미 가치 있는 것을 잃었는데 상대의 빛나는 걸 보고 와 너 되게 빛난다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라는 건 저는 좀 놀부심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스터 조 씨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돈보다는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야 깨달으셨다니 참 안타깝네요. 영자는 얘기합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지치고 타이밍을 놓친다면 소용이 없대요. 돈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죠? 뭐 그 삶의 균형을 맞추면 더 관대해진대요, 사람이. 그리고 상대를 볼 때도 그렇고 남자를 볼 때도 그렇고 뭐 관대해진다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미스터 존은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면서 자기 뺨을 때립니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게 뭔 얘긴가 했더니 그 영자의
관상풀이의 연속이었군요. 말 졸라 많아.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뭐 말주변이 없으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밀도가 높지 않은 말을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말이 많으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영자 씨의 재미없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저도 뭐 제가 예민하다는 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자 씨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나이를 먹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뭐냐면 그러더니 갑자기 미스터 조의 개수작이 펼쳐집니다. 아까부터 제가 눈매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예쁜 눈이네요 라면서 개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씨구 영자는 부끄럽잖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좀 오글거리죠? 되게 간질간질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네. 그러더니 영자 씨는 실실 쪼개면서 미스터 조의 얼굴을 훔쳐봅니다. 이것이 사랑이란 걸까요? 저 왜 이렇게 조롱하고 싶죠 이 둘을? 나 몸이 좀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 이 둘을 보고 있으니까. 이 둘 26 영자와 미스터 조의 사랑. 알러지 올라오는데요 저. 간지러. 자 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미스터 조?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사람이 순수하대요. 영자랑 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영자는 미스터 조에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느끼셨대요. 영자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자,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미스터 조의 인터뷰가 나와요. 현숙이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반면에 영자는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은 사실 영자님이다. 잘 될 수도 있나 그럼? 근데 제작진의 가장 호감이 가는 여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조 씨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호감 1위는 24기 현숙이다라고 미스터 조는 얘기해요. 진짜 나이가 깡패인가? 와우, 데이트 이후에 30이었던 호감도가 70%까지 올라갔대요. 영자는 30에서 50이 됐고.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서가 나오네요. 미스터 서는 신발끈이 풀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지능의 문제 아닌가 이건? 그리고 미스터 서가 이제 나는 솔로를 보지 않았잖아요. 가는 길에 어떻게 앉을까요? 뒷자리에 두 분 다 앉으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갈 때는 뭐 이 사람이 앞에 타고 올 때는 뭐 뒤에 타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미스터 서의 고급 세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테슬라 모델 S가 나오고요. 미스터 서는 친절하게 차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모델 S를 탄다고? 흔치 않은데 저 차. 그리고 뭘까요? 재밌는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미스터 서는 정말 재미없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뭐 아침은 몇 시에 드시냐? 라고 물어보고요. 여자분들이 전 몇 시에 먹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저녁은 또 몇 시에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재미 언제 줄 거예요?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면서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재미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티키 했을 때 타카가 와야 재밌는 건데 미스터 서 자체가 재미없는데 여자가 미스터 서한테 재미를 어떻게 주죠? 뭐 개그 콘서트라도 해야 되나요? 미스터 서 앞에서? 재미없는 남자가 왜 재미있는 여자를 이렇게 찾는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국화 씨는 오후 5시에 저녁을 드신대요. 영자 씨는 저녁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서 씨는 그래서 데이트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을 안 먹으려고? 라고 물어봐요. 언제 재미 줄 거예요, 서 씨? 재미가 너무 없는데?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재미없으면서 무슨 재밌는 여자를 찾아? 미스터 서는 계속해서 재미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식습관을 남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면 식습관도 바꿀 수 있냐라고 질문해요. 예측해볼까요? 전 14영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할 것 같고 국화씨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영자는 역시나 바꿀 수 있대요.
근데 국화 씨도 뭐 약속 있으면 먹는다라고는 대답하네요. 그래서 서 씨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근데 바쁜 사람 좋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국화한테 물어봐요. 제가 볼 때는 서가 국화 때문에 의식도 되고 본인이 지목한 영자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다. 공평하게 계속 질문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두 명한테 합니다. 뭐 직업적 특징은 어떠냐부터 해서 뭐 또 운전은 하냐라는 질문도 정말 공평하게 합니다. 공산주의신가 봐요. 뭐죠 이거 갑자기? 근데 계속해서 영자와 국화에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던 미스터 선은 왜 이 모든 대화들이 저는 다 가식처럼 느껴지죠? 라고 얘기를 해요. 국화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미스터 서가 머리를 너무 써가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보인대요. 그래서 미스터 선은 국화님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라고 미스터 선은 얘기를 합니다. 속도 좁네요. 긁혔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영자 씨는 뭐 저희를 배려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요. 국화는 아니 뭐 힘들어 보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성향이 드러나네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아이고 국화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미스터 서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였대요. 보는데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5대5로 나누고자 했던 게 너무 강했다. 와우. 근데 이번엔 14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완전 다르게 얘기해요. 미스터 서가 둘 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줬대요. 와우.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느끼는 바가 다르네요. 한쪽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챙겨주는 게 보였대요. 서도 감정적인 타입 같다. 국화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셋 중에서 성향이 비슷한 건 국화랑 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그 싹퉁머리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싹퉁머리 없고 영자 씨는 미스터 서 같은 남자 만나면 좀 마음고생할 것 같긴 해. 좀 마음씨는 좀 고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사계 3편이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세 분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서 씨는 식당에 가서도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아도 일단 국화 칭찬을 한번 하고요. 서 씨는 그 다음에 영자 칭찬도 한번 한다. 자, 그리고 장면은 공용 거실로 이동합니다. 데이트 끝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데요. 미스터 선은 7기 옥순에게 찾아가겠다라는 선포까지 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미스터 조 인터뷰가 나와요. 7기 옥순을 완전히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대요, 마음에. 근데 갑자기 미스터 조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옥순 씨를 찾아가네요. 그리고 미스터 조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되게 인상적이게 봤대요. 근데 참 옥순 씨가 미인이시긴 해. 확실히 반박할 수는 없어. 자, 그렇게 낯솔사계 숙녀 특집 3편이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와, 오늘도 재밌었어요. 뭔가 3편까지 가니까 사계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본편보다. 오늘 데이트는 진짜 버릴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칠 옥수는 예뻐서 매기녀 역할이 잘 맞는다. 그러게요. 미인이시긴 해요.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어질 4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